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깎아지를 듯한 언덕이 있고 한 남자가 정말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마침내 정상에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 바위는 허무하게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남자는 또 그 길을 터덜터덜 내려가서 영원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시지프스 신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끝도 없는 형벌 뒤에는요, 단순한 벌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함께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코 끝낼 수 없는 일, 아무런 성취도 없는 노동의 무한 반복,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대체 신들은 왜 그에게 이토록 잔인하면서도 기묘한 벌을 내린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무의미해 보이는 형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예요. 겉보기엔 그저 끔찍하고 의미 없는 노동일 뿐인데 정말 그뿐일까요? 아니면 이 이미지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자, 이 형벌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 벌을 받은 당사자, 시지푸스가 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니까요. 시지푸스는 그냥 평범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코린토스, 옛날 이름으로는 에피라를 재운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굉장히 교활했는데 문제는 자기 꾀를 너무 믿었다는 거죠. 신들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에는요, 사회를 떠받치는 정말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니아라고 하는 신성한 환대의 의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호텔이나 식당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낯선 여행자한테 잠자리랑 먹을 걸 주는 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직접 이 규칙을 수호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지푸스는 어땠을까요? 이 신성한 규칙을 아주 대놓고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건 그냥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깨부수고 제우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신들이 엄청나게 분노했고요. 바로 이게 그 끝없는 바위 굴리기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지푸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형벌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의 문을 한번 열어볼 시간이에요. 신화학자들은요, 이 오래된 신화라는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4가지 특별한 열쇠를 쓴다고 해요. 우리도 그 열쇠로 시지푸스 신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 4가지 열쇠가 뭐냐면요. 바로 기능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례적 관점입니다. 각각의 열쇠가 신화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열쇠는 기능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화를 일종의 사회의 교과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건 옳은 거, 저건 틀린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시지퍼스 신화가 주는 교훈, 아주 명확하잖아요? 손님을 환대하라는 신성한 법을 어기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딱 이거죠. 자, 두 번째 열쇠는 구조주의인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모든 걸 딱 2개로 나눈다는 거죠. 선과 악,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이런 식으로요. 신화는 바로 이런 세상의 근본적인 대립구도를 담아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시지푸스 신화를 이 구조주의라는 틀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때요? 인간의 오만과 신의 질서, 또 환대를 깨는 행동과 환대를 지키려는 규칙, 이런 식의 명확한 대립이 보이죠? 신화는 바로 이 2가지가 어떻게 쾅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고 설명해주는 셈이에요. 세 번째 열쇠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입니다. 프로이트나 융 같은 학자들은 신화를 인류가 다 같이 꾸는 꿈이라고 봤어요. 좀 멋진 표현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보편적인 두려움이나 욕망 같은 것들이 신화라는 무대 위에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교활하지만 왠지 미워할 수 없는 장난꾸러기, 트릭스터 같은 캐릭터 헤르메스. 또 남자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템프트리스, 키르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이런 캐릭터나 상징들, 즉 원형들은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의 이야기를 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정신의 지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의례적 관점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주 먼 옛날에 행해졌던 어떤 종교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열쇠는 시지푸스 신화의 자물쇠에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게 대체 어떤 실제 의식에서 나왔을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열쇠로 시지푸스 신화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열쇠들이 단지 시지푸스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화를 이해하는 데 쓸 수 있는 만능 도구 같다는 거예요. 결국 신화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메테우스 신화, 다들 아시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바위에 묶여서 독수리한테 영원히 간을 쪼이잖아요. 이걸 아까 말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신에게 함부로 도전하면 이렇게 끔찍한 대가를 치른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죠. 이런 식으로 신화는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화는요, 그냥 옛날 옛적에 하고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인류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 자리를 찾고 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이야기의 힘,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은 신화에서 그리고 신화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말처럼 어쩌면 신화야말로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인류 최초의 과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같이 밀어 올려야만 하는 시지프스의 바위가 있나요? 때로는 그게 정말 끝없는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투쟁, 그 과정 자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